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앞 시간에 이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3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1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자료 1번. 자, 5만원짜리 금액이 보이고요. 또 보통 예금 거래 내역에 또 5만원 찾으신 금액이 찍혀 있습니다. 고객 대기실에 사용할 잡지를 구입하고 체크카드 영수증이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농협은행 거래 내역이다. 체크카드가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신용카드하고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잡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체크카드로 잡지를 구입했다. 이거는 미지급금이 아니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보통예금에서 대금이 인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지급금이 아니고 대변의 보통예금. 네. 자, 그러면은 자, 대변은 보통예금 농협은행으로 하면 되는데 차변에 요 잡지 구입한 것을 뭘로 처리해야 되겠느냐? 이 잡지를 왜 샀냐면 고객 대기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고객 대기실이 이제 고객들 기다리면서 책도 읽으면서 기다려라 해서 잡지를 구입했습니다. 자, 도서나 잡지, 신문 이런 걸 처리하는 개념감은 여러분 아시죠? 네, 도서 인쇄비로 처리하십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고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입력 2월 11일. 3번 차변의 도서 인쇄비 코드는 826번 꼭 써야 되고요. 5만원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코드에다가 농협 입력하셔야겠죠. 농협은행 보통 금액은 5만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농협은행 보통과 NH 농협 BC 체크라고 되어 있는 거래처가 두 개인데 여기서 보시면 농협은행에 거기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요. 85111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위에 걸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잡지 구입 비용을 어떤 개념 과목으로 처리할 것인가. 요거 도서 인쇄비 800번대로 처리하신다는 거 알았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2번 약수금 수취거래. 자, 자료 설명을 보시면 2월 19일 홀릭 식품에 대한 상품 판매 외상 대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했다. 자, 외상 대금을 받았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을 말하는 거죠.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온 현황이 반영하시오. 여기 개념과목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셈입니다. 자, 상품 대금을 받은 거니까 이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고 받으러온 현황에 반영하라. 이건 받으러움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차변이 받으러움이 되는 것이고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죠. 2월 19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이 110번 받으러움이고 거래처는 홀릭 식품에서 받았습니다. 거래처 홀릭 금액은 430만원. 대변은 108번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 10001 똑같습니다.
430만 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잘 계정 과목을 정리하시고 거래처 정확하게 코드로 입력하시고 코드란에 그런 다음에 받으럼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서 받으럼 현황에 반영하는 것을 해야 되죠. 어음 상태 오늘 받았기 때문에 보관 상태로 해주시고, 두 번째 어음의 종류 위에 보면 전자어음이라는 사진을 볼 수 있죠. 전자니까 여기를 6번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6번 전자로 고치고 어음번호를 입력해야 어음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됩니다. 이걸 그냥 1번으로 두고 어음번호 입력하면 어음번호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음 종류를 먼저 정확히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음번호를 입력한다. 네, 어음번호 004 202 0219 123456 789. 수취급은 자수. 발행일은 2월 19일 같습니다. 만기일은 지급기일로 고쳐야 됩니다. 202 0416. 만기일은 고쳐야 돼요. 지급은행은 F2를 누르거나 더블클릭을 해서 국민은행으로 고쳐야죠. 100번 국민은행 맨 위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지점은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강남 지점. 네, 여기까지 지점까지 입력하셨으면 엔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받으러온 현황에 반영해라 하면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다음 문제 세 번째 거 해볼까요? 네, 잘 따라하셨죠?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 2500cc짜리 5인승의 주유를 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죠. 저기 부가세가 6,000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거래자료를 입력할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죠.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겠습니다. 2월 23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날짜를 23일로 고치고 3번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건대 꼭 고르세요. 거래처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적여도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66,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 처리하는 거죠.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됩니다. 삼성카드 9960. 적요 그냥 지나가시고 대변에다가 66,000원 이렇게 하십니다. 차변이 차량 유지비 822번,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거래처 코드 꼭 코드에다 삼성 입력하셔가지고 99601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요, 기타 일반 거래. 기타 일반 거래. 자,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있네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찾으신 금액이 178,440원. 자료 설명.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것. 네, 그러면 이제 차변에 올 거 하나는 복리후생비. 이 178,440원
440원을 2로 나누어야 되죠. 그러면 나머지 50%는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예수금이죠. 원천징수한 거. 자,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접표 3월 10일로 바꾸시고, 일반 접표 날짜를 3월 10일로 바꾸시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네, 은행은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금액은 17844원. 차변이 예수금하고 이제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17844원. 네, 89,220원이네요. 89220. 또 하나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 89220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해봤던 문제잖아요.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입력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입력. 자, 3월 20일 직원들이 업무 시 착용한 유니폼을 세탁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이걸 만약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딱 찍어주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직원들 유니폼 되게 본인들이 세탁하죠. 집에 가지고 가서. 근데 회사에서 세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할 것을 회사에서 해주니까 이거 공유생비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계정과목을 뭘로 해라 라고 하지 않으면 수수료 비용 생각하지 않고 공유생비로 전표 입력한 응시자도 있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애매한 이런 지출에 대해서는 무슨 계정 과목으로 해라 이렇게 딱 특정을 해주니까요. 이거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 전표로 해도 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입력하시겠습니다. 날짜는 3월 20일입니다. 일반 전표 날짜를 3월 20일로 바꾸시고 저는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출금 수수료 비용인데 800번대를 찾으셔야지. 831. 저 끝에 있는 945를 하면 안 돼요. 945번에 있는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입니다. 지금 이 직원들의 유니폼을 세탁해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수료 비용이거든요. 이거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우리 단기 매매증권 배울 때 한번 해본 적 기억나시나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 그거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거기 수수료는 여기 945번으로 비용 처리하죠. 근데 요 수수료 비용은 945로 하면 안 됩니다.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니까 831 금액은 그대로 3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출금 점수. 그러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현금 그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째 문제 볼까요?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신고서가 하나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고도식품 김재철 대표의 사망으로 상품 외상 매출 대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네, 채무자가 사망을 하면요 대손 처리해야 돼요. 사망에 의한 대손 처리. 자,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하며 대손세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3월 25일 날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이면은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이거든요. 과세 기간이. 그러니까 대손세액 공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하지 말고 외상 매출금과 대손 충당금 잔액은 장부를 조회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도식품의 3월 25일 현재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가서 조회하라. 어디 가서 조회하면 될까요? 거래처별로 알아야 되는데. 예. 거래처 원장을 가서 봐야 돼요. 거래처 원장에서 봐야 돼요. 대손 충당금은 합계잔액상표예요. 대손 충당금은.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날짜를 뒤에 날짜만 3월 25일로 맞추시고요. 앞에 날짜는 1월 1일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뒤에 날짜를 정확히 3월 25일로 해주시고 계정 과목에서는 왜 108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분류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고도식품 세 번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여기 잔액이 1000만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대손 처리한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과연 1000만 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합계잔액사항표를 가서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사항표를 3월 25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3월 25일 날짜로. 자, 3월 25일자 합계잔액사항표를 보고 있는데 대손 충당금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135만 원이 있죠. 135만 원. 자, 우리가 100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은 135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되느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해야 돼요. 나머지는. 자, 그래서 135만 원을 컨트롤 C로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135만 원을 메모해 주시던지 복사가 아무래도 더 쉽겠죠.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대손 처리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3월 25일로 일반 전표에서 고칩니다.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먼저 입력합니다. 108번. 거래처는 고도식품, 금액은 1000만 원. 이걸 먼저 입력해 놓으시고 대손 처리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을 먼저 입력해요. 그 다음에 차변에 아까 그 대손 충당금 저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거기에다가 1을 더합니다. 코드 109번 109번으로 꼭 입력해야 돼요. 거래처는 필요 없어요.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아까 복사해 온 거 차변에다가 컨트롤 V 135만 원이었죠. 그러면 밑에 865만 원이 차익이 나 있죠.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 그래서 내려와서 차변의 비용 발생, 차변 감가상각비. 아유, 죄송합니다. 네, 왜 이러죠? 네. 대손상각비. 갑자기. 대손상각비 845만
835번에 있죠? 네, 835번 865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처리니까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시면 대손처리 시 회계처리 꼭 알아두십시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하실 때 우리 매출채권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그때 설명이 됐을 거예요. 매출채권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실무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35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식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복수거래로 입력해야 되겠군요. 공급일이 두 가지, 공급일은 같습니다만 분명히 두 가지니까. 1번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 받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그러면 혼합분계가 필요하겠네요.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여 입력할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용 및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늘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죠. 자, 그러면 매입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를 2월 2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가겠습니다. 날짜는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되죠. 품명에서 복수거래를 선택해 주시고, 네, 발사 및 식표. 수량 200개, 잠깐만. 유선균 수량 100개 하니까 14,000원.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요 합계 금액이 3740000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래처는 대전무역이 되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어야 됩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3번 해주시고, 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은 매출세액은 부가세의 수금 맞고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맞습니다.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의 101번 현금, 거기 거래명세서에 보시게 되면 입금액이 현금이에요. 입금액 34만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108번. 나머지 금액은 여기 있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34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는지 이런 것을 천천히 확인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라는 메뉴를 찾아가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발행 및 내역관리를 찾아가야 돼요. 날짜는 1월 2일 거를 줘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1월 2일 이렇게 줘야 하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발행, 그리고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한 번 더 가야죠. 가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회 단추 한번 누릅니다. 보이죠? 그럴 때 발행 한번 눌러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거기서도 확인, 그리고 이제 이거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고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58쪽의 매입거래 문제는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영업부 과장이 신상품 홍보를 위해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랬어요. 자, 요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영업부의 과장이 출장 가가지고 숙박비 결제한 거예요. 개정가액 뭘로 처리하면 될까요? 여비교통비. 예, 숙박비는 여비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은 여비교통비가 되고요. 대변의 신용카드 결제는 개정가액 아시죠? 미지급금. 네. 자, 그러면 거래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할 때는 이 합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는 공급가액에다가 요 매출 요거 입력하지 마시고 합계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공급가액에다가. 자, 그러면 날짜는 1월 11일이니까 매입 매출 점표 날짜를 1월 11일로 고치고요. 유형이 이제는 11번이 아니고 매입이죠. 50 몇 번일까요? 7번. 네, 57번. 카드 과세입니다. 57번. 자, 신용카드는 거기 우리카드로 되어 있네요. 우리카드 확인. 또 한번 확인. 품명에다가 숙박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장가 그냥 지나가 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포함한 합계 16만 5천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거래처는 우리카드가 아니고 대부 호텔이 됩니다. 여기서 거래처는 이 밑에 있는 이 숙박업소가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호텔. 전자세금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잖아요. 그래서 4번 분계 한번 해볼까요? 4번이 카드죠. 네, 미지급금 우리 카드 맞았습니다. 대구 호텔에는 지급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카드에는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우리 카드로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부가세 대급금 네, 매입세 공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숙박비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여비교통비로 세 번째 개정과목 코드를 고쳐야 돼요. 812번 여비교통비. 요거 꼭 고치고 마무리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밑에 분계에서 혼합으로 하시면서 카드로 분계하시면서 세 번째 있는 상품을 여비교통비로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분계를 다 혼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채점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채점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채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3번 매출거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인데 뭐가 좀 여기가 좀 빠졌죠. 네. 여기가 계산서다 이거죠. 세금자가 없다 이거죠. 세금. 그래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가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공급가액 옆에 세액이 없어요. 세액. 그건 계산서 매입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이니까. 계산서 매출은 여러분 13번이다 라고 이미 우리가 매출 유형에서 계산서 매출은 13번이다. 이게 공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13번으로 해야 돼요. 세금 계산 매출은 11번. 계산서 매출은 13번. 아시겠죠? 아까 첫 번째 문제 세금 계산서 매출이었잖아요. 그래서 11번으로 했고. 지금 요거 계산서 매출이에요.
13번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럼 이제 보통예금 차변이 되겠고,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이 이제 상품 매출이 되겠죠. 본 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이해가 됐죠? 자, 2월 4일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합시다. 2월 4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13번 해야 돼요. 네, 품명은 그대로 월간 건강하자, 수량 50개, 단가 8,000원. 거래처명은 아이사랑,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설명해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혼합분계. 자, 상품 매출 맞습니다. 연세 상품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변은 그대로 두시고, 내려와서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90만원이 입금된 거죠. 탭 T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 거래처 코드 안 바꾸면 감점 되거든요. 이번에 그 8월 20일부터 바뀌는 거에는 감점 이런 건 없어요. 네, 채점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뭐 감점이 이런 건 없고, 나중에 이렇게 점표를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질문을 쭉 한단 말이에요. 질문 하나에 배점이 1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어요. 질문에서 제대로 답을 맞췄으면 다 맞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채점 방법하고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운 좋게 여기 신한은행으로 안 바꿨지만 이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안 바꾼 사람도 네, 점수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뭔가 뭐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을 갑자기 물어봤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틀릴 수밖에 없죠. 이걸 신한은행으로 안 바꿔놓으면 2월 4일자 신한은행 보통예금의 잔액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걸 신한은행 코드로 넣은 사람은 제대로 답을 딱 기록하지만 신한은행으로 안 바꾸고 아이사랑으로 그대로 둔 사람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잔액을 엉뚱하게 입력할 거다. 그런 식으로 채점이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번째 매입 매출 점표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2월 10일 거래입니다. 1월 30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거래대금은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어요. 매입매출자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미 발급 전송했으니까 입력만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과세매출로 입력을 해야 돼요. 11번 과세매출로. 자, 날짜는 2월 10일 고치시고요. 유형이 11번이 되어야 됩니다. 품명의 석류, 건강식품, 수량 마이너스 100, 단가 5,000원. 거래처는 홈생, 외식. 전자세금계산서에 전자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1번 전자입력. 자, 외상매출 대금과 상계 처리하라. 분계를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2번. 그러면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분계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요. 360쪽으로 가겠습니다. 매입거래. 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죠. 면세 사업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네, 면세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이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야 돼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되겠구나. 미지급금. 본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할 것.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트북에 대한 매입세액이 23만원인데 이 23만원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입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매입이 51번 유형 아니면 54번인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면 51번이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때는 54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유형은 54번이 되어야 돼요. 자, 날짜는 23일입니다.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로 매입 매수명표 날짜 붙이시고요. 유형이 54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공제 사유 선택하는 창이 나오죠. 거기에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거 있어요. 4번.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 눌러주시고요. 품명에다가 노트북 수량 하나 단가 230만원 거래처는 스타전자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혼합. 그런 다음에 상품이 아니고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이잖아요.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품. 212 비품이 되겠고요. 이 비품은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면세 사업에 쓰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서. 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 되고요. 아니. 네,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2530000이 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스타전자. 맞습니다. 이거 외상분계하면 틀리죠. 네. 외상 매입금이 되어버립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비품을 산 것은 비품을 외상으로 샀다. 이런 것은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상품을 외상으로 산 것만 외상 매입금이 된다.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다음 페이지 361쪽에 보시면 6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매출거래.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아이 성장식품을 개인 김애원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점표입니다. 이랬어요. 네. 이것도 아이 성장식품이 상품이죠. 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출 채권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네.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판매. 우리 유형을 알고 계시죠? 신용카드 판매는 17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과세제와의 신용카드 판매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 있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거래 날짜 3월 21일이니까요. 요 3월 21일로 날짜 입력합니다. 3월 21일 입력하시고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 되고요. 카드사는 우리 카드사네요. 확인. 품명에다가 아이 성장 식품. 수량은 지나가시고 공급가격에다가는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77만원. 그러면 70만원, 7만원이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예, 김애원이 됩니다. 김애원이 거래처고요. 전자세금 관련 없어요.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 매출이니까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제대로 뜹니다. 아까 밑에 평가 문제에서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랬잖아요. 네, 외상매출금. 다만 거래처는 우리 카드가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나머지 부가세 예수금 또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돼요. 다음에 7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 부가세를 납부했군요. 자료 설명.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아마 6월 30일 전표를 우리가 조회해 보게 되면은 서대문 세무서에 미지급 세금이 있을 거예요. 미지급 세금이 요만큼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6월 30일 거 전표를 참고를 안 하고도 바로 입력해도 거의 맞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거래도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건입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셨으면 6월 30일 걸 한번 보세요.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에 2461-000 거기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과 일치하죠. 자, 확인하셨으면 납부한 날짜는 7월 25일입니다. 날짜를 7월 25일로 고칩니다. 미지급 세금 부채가 오늘은 감소, 부채가 감소되는 거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세금 261,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600번, 금액은 2461 플러스 해변이 이제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농협은행이네요. 위에 있는 거 금액은 2461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6회 부가가치세 문제 7개 다 해봤어요. 이런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 문제부터 또 같이 해봅시다. 하겠습니다.